오늘은 금에 관련된 골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금하면 이제 그 금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뭐 펀드를 통해서 좀 우회해서 투자하는 그런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법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우회하다가 급기야 편의점까지 금괴가 나타났어요. 편의점까지? 네.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십만 원대의 순금 골드바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업체에서 순금 상품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금거래소와의 협의를 마친 편의점이 지금 순금 골프공 그리고 소무양 골드바 그리고 순금 카네이션까지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와, 편의점에 없는 게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젠 순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순금 카네이션. 와, 근데 편의점 가면 왜 그 통신사 카드 할인도 해주고 맞아요. 혜택이 있는데 혹시 뭐 맞아. 여기도 적용이 될까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금은 한국금거래소의 직전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때문에 순금 상품들이 고객들의 큰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금 카네이션, 골프공, 그리고 뭐 골드바는 선물로서의 의미와 소장 가치도 있고요. 투자 가치도 있어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간 동안에 금 시세와 관계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오늘이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길래? 그거 뭐 가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볼까요? 금 시세에 맞게 하는 거니까. 아니 정보는 알려주고 가격 정작 제가 궁금한 좀 가격을 이거 안 편의점의 알려주니까. 가격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네. 여기 공영방송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거 판매한다는 정보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걸로. 자, 아무래도 이제 또 이번 주에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모님들은 기대를 하시지만 또 자녀들 입장으로서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아마 이 방송 안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보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 기대하시겠는데요?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네요. 네, 자, 금하면 사실 예전부터 어떤 투자의 대상 또 굉장히 좀 안전적인 자산 이렇게 인정받아 왔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뭐 기원전부터 인류가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이라 하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위험 자산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주식과 같이 이렇게 수익이 좀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안전 자산은 주식과는 상관관계가 좀 적고 가격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실물 경제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거기다가 달러가 약세고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딱 기준을 잡고 꾸준히 나가면 모르겠는데 달러도 약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각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때에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억을 현금으로 바꿔서 장독대에다가 넣어놓고요. 앞마당에 묻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한 5년 후에 끝냈어요. 인플레이션이 크면 그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관련돼서 이제 실물 경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해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금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 접하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졌다 이런 기사 접하고 네.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있나 봐요. 예, 떨어졌다고 해서 막 푹 떨어지거나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으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KRX 금 시장의 연간 거래 대금이 1조 8,01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2019년도와 비교해서 3배를 넘어선 수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 가격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여전히 상승
압력이 높다고 전망되는 이제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편의점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실물로 막 우리 영화에서 보면 금괴를 보관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금에 관련된 객관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골드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 금고에 넣어두기도 하실 텐데 이런 분들 말고 사실 좀 뭐 우회적인 방법이라고도 얘기했었고 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금, 재테크 합쳐서 이제 금테크라고 하는데 금테크 해보셨어요? 가장 실물로 보관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전 요만한 거 샀어요. 아, 그래요? 오. 몇십만 원짜리. 저는 몇십만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에? 네. 이건 실제가 아닌가 봐요. 아, 예, 그러네요. 뭐 이런 반지도 끼고 있네요. 예,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네. 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못 가는데 목욕탕 가 보면 이게 막 남성분들 막 두꺼운 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자산 가치로 이렇게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가 20살 대학 들어갈 때 이제 반지를 사주셨는데 이쁘진 않은데 네. 나중에 언젠가 쓰일 수 있다. 아,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 목걸이, 얘기를 해주시죠. 예, 돌 그런 때도 거. 그래서 많이 해주잖아요. 아직 맞아요, 반지로. 맞아요. 인생에 큰 풍파가 없었기 때문에 팔진 않으셨고 지금 다행히 보유하고 아직은 계세요. 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시네요. 근데 금괴를 또 있으면 금괴가 있으면 또 불안한 게 있죠. 왜요? 또 금고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예, 그치, 금괴네. 그치. 보관이 문제죠. 원룸에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금에 투자하는 금테크는 크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투자는 골드바와 같은 실물 금을 구입해서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이 자신 있으면 우리 금괴를 쌀 때마다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아놓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간접 투자는 ETF나 ETN 그리고 골드 뱅킹, 우리 금통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금통장, 금펀드 등 우리 조선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 금펀드 등 금 파생 상품을 활용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 거래 방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서비스 등 금테크 시장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첨단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요즘 뭐 금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금을 사기보다는 이제 간접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골드바 같은 직접 투자는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봤지만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원래 안 하세요? 그런 거 하나씩? 집에 이렇게 금고 같은 거 하나씩 없어요? 와. 그렇구나. 말할 수 없죠. 그걸 그랬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는 그래요? 거예요? 방송이니까. 아. 뭐 제가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1kg짜리 그 골드바가 있어요. 좀 이렇게 묵직해가지고 커 보이는 거 있어요. 그거 한 7,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와. 근데 이 골드바가 사이즈가 좀 다양해요. 아까 우리 유민정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은 게 있어요. 요만한 거. 그런 것들은 또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산 가치로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3명도 골드에 투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저도 아이의 그 돌 때 받은 금반지 지금 보유해 놓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순금 한돈 가격이 24만 원 정도 하니까 아까 우리 뭐 금 얼마에 파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한돈이 24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골드바 구매도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금 한돈이 24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니 분들이 이제 골드바를 사려고 하신다. 네. 뭐 큰 게 아니더라도요. 네.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슬슬 걸어가시면 이제 금은방 있잖아요, 종로에. 거기를 이제 주로 이제 선호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작품으로 만들어서 내 몸에 장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매매하는 거잖아요, 소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고 팔 때 마진 차이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해서 가치 자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은 사는 순간 마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금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다행일 수 있겠죠. 골드바 구입할 때는요, 한국금거래소에 가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다가 나중에 팔 때는요, 다시 한국금거래소를 가시거나 아니면 골드바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은행이나 아니면 뭐 팔 때는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가셔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괜찮겠죠. 단 골드바를 살 때 10%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요. 제작비와 수수료 5%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금 시세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을 사자마자 이제 금 시세가 많이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요. 네, 네, 기다리는 현물로 이야기라고 할 사시는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골드바 같은 직접적인 금 투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네. 분들 간접 투자를 좀 알아보실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직접 금괴를 구매해가지고 집에 쌓아놓기가 좀 부담스럽다. 지하 창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없다 하시는 분들은 통장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금통장, 금뱅크, 골드뱅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쉽고 빠르게 개설할 수 있고요. 계좌에서 이제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이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 국제 시세 그 국제 시세에 맞춰가지고 금 무게로 환산해서 적립을 시켜주는 개념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금 실물이나 혹시 그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모아놓으면 나중에 정말 금괴를 하나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해당하는 실물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구조는 이래요. 은행의 골드뱅크에 가입하면 은행에서는 금 투자 금액으로 골드바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금통장을 해지하기 원한다면 그 골드바를 팔아서 돈을 만들죠. 그래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금통장은 원화로 금액이 표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돈 넣으면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표기되잖아요. 그 원단위 표기가 아니라 그람으로 0.01g까지 해서 그런 단위로 표시되는 게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상품으로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골드테크, KB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 우리은행의 우리골드투자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통장, 골드뱅크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분명 있겠죠? 뭐 이게 큰 은행에서 취급하니까 뭐 안전한 거 아니냐, 네.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접근성이나 가입 용이성은 좋은 반면에 다른 통장들과는 다르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가 있고요. 매수 매도 시에도 2%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투자자는 큰 금액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또 소득세나 이렇게 수수료도 적진 않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 말고 금통장 말고 또 다른 투자 방법도 있을까요? 한국거래소 KRX에 가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외에도 또 금거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데 주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식 우리가 할 때 홈 트레이딩 서비스 ATTS로 우리가 주식 사고 팔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뭐 워낙 또 빨라져가지고 모바일로 그렇죠.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 MTS로 사고 파는 방식이 있는데 금도 똑같습니다.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고요. 5만 원 내외에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니까 금도 HTS, MTS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금 시장의 활성화와 양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KRX 금 시장을 통한 차익에 대해서 또 비과세 혜택도 주고 있어요. 괜찮죠? 네. 제가 아까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금 ETF, 금펀드, 골드뱅크 모두 투자 수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KRX 금 투자만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0.6%예요. 상대적으로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원하면 실물로도 인출할 수가 있는데 이때 10% 내가 금괴를 직접 갖고 싶다 했을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가져오면 됩니다. 일단 뭐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 같은 이제 금린이들은 딱 좋은 상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또 보관도 하고 있으니까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제가 꼭 여기서 나온 사람 같이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제가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20년 KRX를 통한 금 거래량이 26,001kg으로 2019년도에 1,713kg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미정 안성호가 말씀하신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네. KRX를 통해서 우리 절세를 통해서 금거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RX 금투자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법 또 뭐가 있을까요?
금 선물이에요. 금 선물. 금을 이제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선물 투자입니다. 네. 뭐 선물 받는 게 가장 좋은 투자죠.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선물은 항상 선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 포장지를 뜯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금도 이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존재합니다.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할 금액을 그 금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금 ETF나 금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금 선물에 투자하는 금 관련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도 우리가 선물로 거래를 하거든요. 원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원자재는 보관 비용, 물리적인 이동의 어려움, 그리고 상품의 표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고 선물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많아요. 제가 선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셋이 네. 우리 선물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셋이 농사를 지어요. 어떤 농사 지을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농사 지으려면. 저요? 콩. 그래, 콩 농사를 우리가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셋이 콩 농사를 져. 네. 근데 콩 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콩 농사 이게 엄청 잘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콩에 대한 이제 건강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가지고 이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아. 오를 그럼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많이 재배하겠죠? 그렇죠. 땅을 더 네. 넓히든가 네. 아니면 제가 막 조서연 아나운서 찾아가가지고 그 콩 내놔라. 내가 팔아줄 테니까 해가지고 막 미리 콩을- 사드려야죠. 미리 사드려야 돼. 그게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흉년이 될 거를 막 감안을 해. 아니면 사람들이 막 수요가 없어져. 콩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진다는 그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자 규모를 줄여야겠죠? 투자 규모를 줄여? 또 어떤 손절. 손절에 아예 그냥 농사꾼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농사 접어버려야 되나? 그러네요. 저는 네. 아예 싹 걷어가지고 네. 금을 아무도 못 사게 금 말고 콩. 가지고 있을래. 네. 콩을. 콩을 가지고 있으면 콩을 가지고 있는 보관을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죠. 보관했다가 이제 매점 매석 같이 그쵸.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푸는 거죠. 아주 그 방부제가 필요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여기 시장에다가 네. 내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1kg에 10만 원이거든. 근데 1kg에 10만 원 그냥 나만 알고 있어. 떨어질 거는. 근데 내가 내년에도 10만 원에 줄게 하고 계약을 이 사람들이랑 다 해버렸어요. 근데 막 떨어져서 1kg에 5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내가 10만 원으로 이미 약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10만 원에 콩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선물이에요. 아, 근데 떨어질 걸 예상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하루에 30%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선물은요 하루에 바로 통장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선물 투자는 개인으로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작가님께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쉽게 설명을 하라고 여기다가 특별히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물에 대한 설문을 좀 선물처럼 드렸습니다. 네, 이야. 쉽네요. 작가님 이해하셨죠? 저는 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물 투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그 조서연 아나운서는 이제 금 펀드로 네.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네. 골드뱅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네. 금괴를 사서 또 금괴를 팔고 그다음에 거기다 매매 차익을 하고 뭐 배당 소득을 내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금 펀드는 그냥 금광 캐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금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안을 하시면 좋겠어요. 세계 1위 금강 회사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뉴몬트 골드 코퍼라는 회사이고요. 네. 얼마 전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제가 된 베리골드라는 회사는 세계 2위의 금광 업체입니다. 이런 금광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펀드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배당 등 현금 흐름도 창출할 수 있고요. 금광 회사는 주가 상승 이외에도 배당 수익도 거둘 수 있죠.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금광 회사가 없어요. 주로 외국에 있는 금광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펀드들 중에 골드 마이닝 펀드, 무슨 골드 마이닝 펀드라고 써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 투자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또 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초반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흉년풍년 내년에 콩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물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게다가 변수도 이거를 많고. 내가 미리미리 사놓고 선물로 미리미리 사놓고 가격을 정해놓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공부 충분히 하시고 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좀 뭐라고 해요? 불안정한 시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금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요? 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저희는 주식 방송이 아니고 객관적인 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두 분이랑 대화하다 보면 네. 가끔 제 마음속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하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또 네. 제가 뭔가 금 투자를 조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네. 금의 현물, 금괴를 내가 소유하느냐 아니면 금 선물 투자하느냐 아니면 금 관련 회사의 펀드를 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금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금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골드뱅크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금 가격에 대한 지금 이제 일반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대표님 말고 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을 텐데 소개해 주세요. 그 정도는 말해주실 수 있죠. 저도 막 전망하고 싶어요. 전망하고 싶은데 전망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뭐 모니터 앞에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금 가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좋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권사의 한 수석 시장 전략가는요, 올 초에 경제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다 이렇게 해서 내다봤고요. 뉴스트리트 어드바이저 그룹 CEO는요, 금 가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애널리스트도 신흥시장 실물 수요가 늘고 채굴량이 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값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굵직굵직한 회사의 이야기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잘 아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2분기 금광주 베리골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2위의 금광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리골드에 투자했다가 작년에 4분기에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K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작년 초에 제시한 금 시세 전망을 이거 한 온스당 한 3,000 달러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입장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의 대체제로 떠오른 비트코인이 요즘에 너무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금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를 것도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하락장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면밀히 보고 덤빌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정상화가 예상되고요. 통화 정책 기축도 예상하기 때문에 하반기 금 투자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나 장세 속에서 뭐 금 가격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자산 관리 차원에서 여러 뭐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다면 그 일부로서 금 투자도 포트폴리오로 생각한다면 좀 괜찮은 방법도 있지만 이걸 몰빵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디나 내가 절세가 걱정되면 어디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매매 차익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면 또 어디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금을 직접 보유하면서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싶다면 실물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에 대한 투자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 가지 자산 관리 중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서 금을 투자하고 또 금을 투자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